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어젯밤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발표 이후로 급락세가 펼쳐졌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여기에 조금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눌림목 장세에서도 세타 토큰이나 샌드박스 같은 코인들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전략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좀 잠깐 반등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다시 이제 상회하면서 시장이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지표로 인해서 잠깐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이슈를 겪으면서 조금씩 눌림목도 나와주고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이제 시장의 하락 장세는 아닙니다. 사실 좀 재미없는 횡보 장세인데 이 횡보 장세 속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과 좋은 호재들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한 2달간의 하락장을 겪어보면서 지금의 이 조정세가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건전한 조정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업비트 기준으로 아발란체의 상장 이슈와 함께 코인이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 이제 45,000달러까지 한번 테스트를 거쳤다는 거, 45,000달러를 선을 한번 깼다는 거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지 못하고 다시 저항을 받고 살짝 내려와서 42,000달러 43,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 약간 좀 앞서 비트마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건전한 조정 장세에서 우리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여유롭게 마음 가지면서 투더 골드문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번 45,000달러 선을 터치해주면서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시장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오늘 이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호재들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래서 좋다, 뭐 이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비판 섞인 뉴스 기사들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슈는 JP모건의 자산운용 책임자입니다. 자산운용 투자 마켓 책임자, 전략 책임자가 암호화폐, 특히나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상당히 큰 비판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왜 비판을 했는지, 이게 정말 악재인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인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JP모건의 자산운용 마켓 투자 전략 책임자입니다. 자, 이번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허황된 사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암호화폐가 미래 가치적으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실생활 속에서 접목이 너무 빠르게 되고 있고 예전엔 없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이슈죠. 특히나 NFT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결혼식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모두 다 허황된 상황이다라고 지적이 나왔어요. 어떤 지적이 나왔냐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트코인의 중앙화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나왔고 실제로 정부가 발행하는 금액 말고 민간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화폐로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중앙화가 너무 이미 심해졌다는 겁니다. 고래 투자자들이 이미 상당수 엄청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를 개인 투자자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래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이동 소식만 가지고 비트코인은 하락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중앙화는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고래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비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은 거일 뿐이지 아직 채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보유의 싸움으로 변해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점점 분산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비트코인 송금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송금을 진행을 하려면 스와이프라는 것을 거치고 진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내줘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보내면 스와이프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 수수료가 나가죠. 그리고 스와이프에서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가는데 수수료가 2배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간도 바로 당장 오늘 지금 필요해서 보내줘라고 하더라도 며칠 있다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암호화폐로 송금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바로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인한 송금이 더욱더 좋다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JP모건에서 비판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연간 5천에서 6천억 달러의 규모의 송금액이 있었다. 그중에 비트코인 송금이 차지하는 것은 단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송금은 허황되고 과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1%의 송금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지금 은행권에서 비트코인 송금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송금을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의 1%가 지금 이미 그 송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앞으로 접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악재로 비판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들이 지금 새롭게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반대의 호재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NFT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NFT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처럼 NFT의 소유권 집중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메타버스를 통해서 NFT를 통해서 전시회를 열어요. 그렇다면 NFT 속에 포함된 이 그림 한 점의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 상승한 그림을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 몇 명이 그거를 다 이제 사고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냐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무조건적인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많이 흔히 모두 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봐도 당연히 비싸고 좋은 차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래서 자동차 시장이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문제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을 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송금 그리고 NFT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지금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고요. 또 JP모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좋다라고 했다가 안 좋다라고 했다가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 한 5, 6년 전을 보더라도 같은 이슈로 계속 나왔을 거예요. JP모건 비트코인 너무 좋아. JP모건 비트코인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JP모건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JP모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각 담당자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담당자는 좋고 또 투자 담당자는 좋다라 그러고 누구는 안 좋다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JP모건의 전체적인 중립적인 종합적인 발언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이 안 좋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JP모건의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냥 의견일 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불안해하셔가지고 막 손절치고 나왔는데 시장이 상승하고 이런 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따라서 JP모건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말이 바뀌는 모습을 지금까지 여러 번 봐왔습니다. 특히나 가격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 비트코인 2만 달러, 1만 달러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 좀 공포감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기사 하나하나에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 포지션을 잡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악재는 아무래도 어제 이제 발표가 있었죠. 어제 미국 장 나스닥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고요. 나스닥 2.1% 정도 그리고 S&P는 1.8%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미국의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던 건데 기존에 우리가 한 7.3% 정도로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 예측치 전망을 뛰어넘어서 7.5% 이상 더 높게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매운 파월 메파에서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0.5를 할지 0.25를 할지
엣지 0.5에 약 한 33% 정도의 비중이 실려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0.5%를 인상하겠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비율이 이제 약 거의 50% 이상 육박을 하면서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해 주었고요.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러한 비트코인 위험 투자 자산입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 최전방에 나가 있고 가장 빨리 민감하게 시장에 제일 먼저 민감하는 이런 투자 자산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투자 자산도 여기에 맞춰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양전, 음전 굉장히 많이 한 6차례 이상 양음전을 해주는 정도로 우리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 심한 그런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 이거 비트코인의 이런 무빙 그리고 이제 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 빠지는다 싶다가 반등을 해주는다 싶다가 마지막에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빠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이 정말 커져가는 이 시장인 만큼 이렇게 주식 그리고 우리 코인 같은 경우 발빠르게 먼저 대응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유동성이 축소됐을 때 우리 주식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채권 수익률 개요입니다. 네네. 네, 화면을 보시면 어제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해주었죠. 기존에 한 1.3% 정도 이제 금리를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시장에 1.58%까지 미국 2년째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오른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기존의 10년물입니다. 10년물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 하락장 때 1.73 요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11로 봤을 때 1.73 요 구간을 이제 횡보를 했을 때 이때도 우리가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채권 가격이 낮아져서 기관이 많이 돈을 여기다 넣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채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이 2%를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서 FOMC 같은 경우는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양적 긴축을 시작하려는 여러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치를 봤을 때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사태 때 이제 처음 나온 정책이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인데 여기서 지금 긴축을 시작한 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이제 시장에 풀어놓은 돈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다 회수를 했는데 그때 금리가 우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시면은 약 금리가 한 3.1%까지 치솟았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 망하는 게 아니야라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도 우리 나스닥 봤을 때 2017년부터 2019년 때까지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CPI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여기에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국채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 게 맞지만 여기에 이제 가치가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다. 금리 인상과 별개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다라는 점을 굉장히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금리가 인상을 하든 금리가 빠지든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었다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가져온 이제 악재는 이제 NFT 거래소에 관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시 굉장히 핫한 거래소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핫한 요즘 거래소인데 우리가 NFT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가장 쟁점으로 두었던 부분이 이제 탈중앙화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탈중앙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오픈시를 이렇게 봤을 때 오픈시 과연 너네 탈중앙화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오픈시에 약간 좀 비싼 거래 수수료가 약 2.5%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픈시에 이제 좀 대항마로 나온 게 이제 룩스레어라는 마켓플레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룩스레어라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오픈시보다 0.5% 저렴한 좀 수수료 그리고 룩스레어에 이제 예치를 하게 되면은 룩스라는 이제 코인을 주게 됩니다. 이 코인을 주게 되는데 룩스라는 거래소에서 있는 거래 대금, 거래 수수료의 100%를 모든 투자자분들한테 돌려주겠다라는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제 이 시장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우선 NFT 같은 경우는 NFT 시장의 성장성
특성, 뭐 운영 기간 대비 이제 유저 수, 그리고 뭐 스테이킹 수량, 그리고 여기 룩스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향하고 있는 게 웹 3.0이랑 더불어서 이제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는 이제 마켓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이더리움의 이제 이더리움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오픈시에 이제 대항마로 이제 나온 만큼 오픈시가 이제 조금 탈중앙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조금 중앙 집권적인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룩스레어는 보상을 룩스를 이제 스테이킹한 홀더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100%를 이제 다 이제 회수를 가능하고, 여기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 룩스라는 거래 토큰을 보상으로 챙겨갈 수 있습니다. 룩스라는 거래 토큰은 근데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초 보상 지급일 기준 뭐 30일, 90일, 240일 그리고 360일 이후 이제 조금씩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시장에 오픈시가 기존 시장을 다 많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룩스레어 같은 경우는 조금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탈중앙화 그리고 웹 3.0, P2E 간의 거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조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보상이 조금 줄어든다는 점, 여기에 있어서 처음에 룩스레어가 나왔을 때 스테이킹 수익률이 약 800% 이상을 육박했습니다. 룩스 코인도 마찬가지로 약 7달러 선을 유지를 해주었는데,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약 3.5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스테이킹 수수료도 약 368% 정도의 이제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초기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굉장히 많이 수익률이 깎아진 거의 반토막이 난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왜 지금 이제 룩스레어가 조금 이렇게 지진부진하냐? 일단 우선적으로 룩스레어에서는 우리 거래량 어마무지하다, 오픈시 너네만큼 거래량 나온다라고 했는데, 실제 월간 이제 거래한 사람의 숫자를 체크를 해보았을 때 약 2천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시 같은 경우가 하루에 거래하는 이제 거래자가 약 6만 7천 명 정도인 걸 대비해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적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스테이킹 수량을 이제 조금 체크를 해봤을 때 유입보다 유출 수량이 지금 최근에 조금 많아졌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킹 보상 비율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런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룩스를 이제 좀 매도하기보다는 홀딩하려는 투자자들이 좀 더 많다 정도로 이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많이 스테이킹 비율도 줄어들고 오픈시에 비해서 굉장히 약간 적은 숫자의 이제 투자자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나온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굉장히 유의미하고,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대금 굉장히 많고 그래도 2,000명 이상의 꾸준한 유입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픈시랑 다르게 조금 저렴한 거래 수수료 그리고 보상을 모두에게 배분해주는 정말 탈중앙화적인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는 점에서 룩스레어 지금도 한 번 더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7.3%를 예상했는데 7.5%로 조금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압박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방송 이슈에서 이 부분 다뤘기 때문에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직접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만 보더라도 오픈시가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시의 강력한 대항마로 이제 룩스레어가 나왔는데, 리워드가 강해서 오픈시 자리를 좀 위협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보상이 줄어들면서 룩스레어의 입지나 코인 가격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점이 많은 마켓플레이스인 만큼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인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이슈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지금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법적 통화로 인정하자라는 요구 운동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구 운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시작을 했냐면 디지털 에셋 데이터 공동 창업자입니다. 마이크 알프레드가 이제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좀 법정 통화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이제 참여할 사람
사람들은 참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순식간에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치주들이 있습니다. 그 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개혁들이라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개혁들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미 텍사스라든지 애리조나 그리고 캘리포니아, 미시간주 이런 주들은 지금 암호화폐를 법적 통화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물론 금리는 올라가지만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악화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각국은 법정화폐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고 돈이 많이 풀었으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바로 또 무작위적으로 찍어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돈을 풀고 그러다가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회수하겠다라고 하면서 회수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경제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연방준비제도에 세금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강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운동들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재밌는 게 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을 목표로 갔지만 지금 코인을 중앙 정부, 주정부랑 붙어 있고 연방준비제도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얼른 법적 통화로 비트코인을 인정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운동들이 미국 내에서 곳곳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뉴욕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어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급여를 받겠다라고 또 발표를 한 만큼 정말 미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주에서 우선 좀 선제적으로 이런 단독 독재 개혁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상당히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자, 두 번째 제가 가지고 나온 그 이슈는 뭐냐면 SEC에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를 승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ETF는 현금 ETF입니다. 비트코인 통해서 현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이러한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허락해주세요라고 지금 SEC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SEC에서는 계속 연기라면서 허락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물 시장에 대한 비트코인 ETF는 이미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ETF가 나왔냐면 그동안 현금 ETF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청했던 회사입니다. 발키리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ETF를 새롭게 제출했어요. 어떤 ETF냐? 바로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어디 상품에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은행에 넣어봐도 너무 금리도 안 좋고 지금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들은 앞으로의 가치가 높아질 테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SEC에서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통한 선물 ETF 승인됐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승인됐죠. 이 현물 ETF만 남았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채굴 기업 ETF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지속적으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ETF도 순자산의 80%를 채굴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20%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현물 ETF를 만약에 허용을 하는 순간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은 엄청나게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정책이 끝나고 긴축 정책도 해야 되고 테이퍼링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책임은 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또 연방준비제도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모든 책임은 SEC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도 아니고 승인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채굴 기업 ETF들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앞으로 새로운 투자처가 확실하게 생겼다라고 좀 풀이가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도 저는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이 우선인 건 맞습니다. 먼저 테이퍼링을 하고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거는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고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거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경제 위기를 맞았어요.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IMF가 한번 터졌었죠. 브라질도 IMF 터졌고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했고요. 예전에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대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을 국민들이 모두 다 떠안고 맞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대안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테이퍼링을 진행했을 때 만약 그게 실패로 끝난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차선택인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경제 위기, 그 경제 위기의 답은 항상 암호화폐에 있다. 이러한 생각은 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힘들다라고 해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들자라는 요구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적어도 하나의 그 주에서는 올해 안에 법정 통화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뉴욕 시장이 이제 암호화폐로 월급을 바꾸면서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SEC에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를 승인했다는 점도 우리가 물론 지금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관련된 ETF들이 승인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호재는 이제 MMA 관련 이제 호재입니다. 이제 작년 PwC죠. 영국의 이제 경영 회계 컨설팅 이제 업체에서 이제 암호화폐 MMA가 약 4,846% 이상 증가를 했다고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라서 평균 딜 규모는 이제 5,270만 달러에서 막 1억 7,970만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근에 그럼 MMA가 뭐냐라고 하시면 우리 국내에서 이제 뭐 보라 코인을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인수하거나 아니면 위믹스 코인을 이제 위메이드가 직접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암호화폐 자금 조달 규모도 645%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투자를 한 데가 AU21, 제네시스 블록 벤처스, 뭐 젠블록 캐피탈, 뭐 코인베이스 벤처스 그리고 문웨일 이런 등등의 회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국내 기업 그러면 뭘 하고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이제 S22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 스토리지를 최초로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 지금 스마트폰 점유율 시장 애플과 이제 삼성 두 가지가 이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삼성페이 굉장히 편하죠. 많이 아마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여기에 지금 암호화폐 지갑을 추가를 한다. 정말 요즘에 지갑을 놔두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 뭐 요즘에 신분증도 들어가고 이제 뭐 결제도 이걸로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거를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을 두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암호화폐 지갑, 메타마스크 지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이제 어플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삼성페이 정말 편하죠. 얼굴 인식 한 번만 해주거나 두드리기만 하면은 결제를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갤럭시 22부터 삼성이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한다. 암호화폐 지갑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편하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이 시장의 파이 굉장히 커져 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애플은 우리는 아직까지 조금 우리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보수적인 만큼 아직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애플 팀쿡형 같은 경우도 지금 암호화폐를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조금 됐죠.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주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팀쿡도 일단은 기술력을 몰래 우리 애플 같은 경우는 몰래 개발했다가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는 이런 식의 행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서 또 삼성은 NFT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삼성 TV 굉장히 많이 팔리죠. 전 세계 점유율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 TV에도 NFT 관련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삽입을 해왔죠. TV에는 NFT 관련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삽입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이제 암호화폐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삽입했다는 거.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MMA 진행 중이고 여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신기술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제일 선두로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이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쫓아가고 있다는 거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세븐의 NFT가 또 다 팔리게 되었는데요. 유튜브도 최근에 NFT 관련해서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제 선물을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가수 세븐의 이제 뭐 인기작들인 뭐 이제 멋쟁이 대표 세븐의 인기작들인 뭐 옷이랑 백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7가지 모드의 NFT를 적용을 해서 이 NFT를 판매를 했는데 이게 정말 다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 NFT 시장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고 지금 가격 변동성이 조금 심하고 조금 불안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파이를 넓혀가고 있다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의 M&A가 5,000%가량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NFT 시장의 여러 가지 소식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특징 코인은 정말 좀 안쓰러운 코인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지금 현재 개인 투자들의 대장주라고 하는 대장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도지코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적으로 또 이제 가격적으로 지금 엄청난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코인들이 좀 많이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한참 올라갈 때 이 도지코인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많은 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좀 이걸 한번 여기서 풀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도지코인을 가지고 왔고요. 이전에 리플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에이다, 특히나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 이오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아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와서 퀀텀도 마찬가지고요. 내려와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몰리게 되는 코인의 끝은 정해져 있다라고 좀 보면 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 재미없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예전에 리플이 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다시 한번 그 아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수를 해놓고 기다렸지만 결국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 것처럼 도지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급등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도지코인은 많은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보유를 해서 지금 손절을 쳐야 되냐 아니면 어떠한 이슈가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될 때는 어떠한 상황이 나오냐면 지속적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손절을 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더 내려가다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 올리고요. 그렇게 올릴 때는 손절하고 나온 개인 투자들이 다시 한번 또 몰리면서 가격을 또 엄청나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도지코인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가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도지코인 쳐다도 보기 싫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짜증나는 이런 차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좀 있어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의 팔로워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은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수장입니다. 비탈리 부텔린이 도지코인 재단의 고문으로 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비탈리 부텔린이 이더리움 도지코인 재단의 고문으로 와 있는 게 도대체 왜 호재가 되냐? 바로 이더리움의 기술인 POS 지분 전환 방식을 그대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비탈리 부텔린이 이번에 나와서 뭐라고 진행을 했냐? 채굴 방식이 아니라 지분 공유 방식인
POS 방식을 도지코인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코인이 지속적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던 이유가 채굴에 대한 이유가 있죠.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좀 나쁩니다. 그런데 지분 그 증명 방식인 POS로 전환된다면 코인은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일방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지코인이 POS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또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또 화력 지원이 있죠.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로 한번 보면서 정말 그렇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사실은 이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정말 상장 이후에 이 시기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많이 매수가 돼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가 그대로 지지라인까지 뚫어버리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단기적인 구간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찍어놓은 구간 있죠. 방금 전에 월봉에서 찍어놓은 구간이 새로운 저항대 라인으로 일봉상에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좀 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은 저점대로 내려가고 있고요. 저점은 쭉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하락 추세의 패턴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62동 평균선 라인, 정말 하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뚫지 못했던 62동 평균선 라인을 다시 한번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면서 이전의 라인, 지지 라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지 라인 뚫리고 점점 저점을 내리면서 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멈춰진 구간이 지지 라인을 올려버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전의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락이 아니라 이 라인에서 새로운 횡보 구간을 만들고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략주는 아니지만 공략 코인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도지코인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좀 버티신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저항대 라인 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POS 방식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정말 두터운 팬층이 있는 코인이죠. 제시해주신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특징주는 위믹스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논란의 가운데 안에 있는 이제 코인이죠. 왜 위믹스가 지금 이렇게 이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믹스의 뒤에 있는 우리 기업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우선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메이드의 오늘 주식입니다. 우선 위믹스 코인인데 왜 갑자기 위메이드를 보냐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는데 위믹스와 위메이드는 거의 한 몸처럼 같이 커플링 되어서 간다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만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총액이 약 한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기존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4조 5천억 거의 5조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보였는데 거의 어제만 해도 약 8천억 9천억 정도가 날아갔다는 거 증발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거의 하한가를 치면서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9%를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IR 보고서에 있는데 위메이드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 대상 기업의 위메이드 트리,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 트리가 연결 대상 기업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우선 실적만 보면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굉장히 전환이 되었다라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숫자만 보면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 부분을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플랫폼 및 라이선스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르4라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게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우선 매출을 봤을 때 게임으로 통한 매출이 853억 정도, 그리고 이 게임 라이센스를 팔았을 때 나오는 비용이 약 367억, 두 개를 합쳐서 12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인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위믹스 플랫폼 자체에서 나오는 이제 거래 수수료 등등이 이제 약 35억 정도가 되고요. 여기 밑에 위믹스 유동화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이 부분이 2254억이 됩니다.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게임을 판매를 함으로써 이제 얻는 이득이 1,220억인데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을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위믹스 코인을 갖다 팔아가지고 2,250억, 약 게임 매출보다 2배 이상의 매출을 위믹스 코인을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이제 벌어들였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고 이게 정확하게 시장에서는 주가로 반영을 되어서 그래서 위메이드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24만 7천 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9만 9천 원, 10만 원대니까 약 한 60% 이상 이제 빠진 전고점 대비해서 빠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빗썸 위믹스 차트를 봤을 때도 여기 지금 고점에 2만 7천 원. 지금 현재 가격이 약 7,000원, 약 4분의 1 가량, 4분의 1 토막이 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러면 위믹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래서 위믹스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 이렇게 빠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시간봉으로 봤을 때. 지금 1시간 만에 실적 발표다 우와 어닝 서프라이즈에 올랐습니다. 약 거의 한 10,000원 가까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10,000원 가까이 오른 게 약 1시간 만에 다시 어마어마한 매수세와 매도세 거래량이 정말 똑같이 이렇게 빠진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시죠. 위에 일단 매도 물량을 봤을 때 위에 물린 매도 위에 물린 거래량 그리고 매수세만큼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정말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구간이 아니라 정말 이제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7,400원 라인 정도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갈 시에는 정말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길게 봤을 때 지금 요 자리입니다. 지금 이중 바닥, 삼중 바닥을 잡아주었던 지금 요 자리. 약 한 4,900원, 5,000원대를 정말 마지노선으로 5,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추가적인 낙폭까지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는 차트 자체의 개별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보다는 위메이드의 이런 행보,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실적 발표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는 손절가 라인 정도만 짧게 잡고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위메이드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인 줄 알아서 기대감에 많이 올랐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위믹스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닝 쇼크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믹스 코인과 함께 위메이드 주가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한 몸인 만큼 지금 당장 위믹스 차트도 중요하지만 위메이드의 앞으로의 향방과 사업 계획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공략 코인은요. 이전 방송에서 제가 공략을 했다가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익 실현이 된 코인인데 다행히도 수익 실현이 된 다음에 다시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이밍이 와서 원래 때린 곳을 또 때리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한 것을 또 수익 실현해서 2배로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로미아라는 코인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여러 게임들이 그쪽 안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정말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전 장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사실은 어떠한 이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공략했던 구간과 지금의 수익 구간, 목표가 라인까지 봤더니 33.5%의 수익 구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3.5%라는 수익률이 나왔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차트상의 지지와 저항 라인이 지금 현재 이 코인에 접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투자분들과 같이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냐면 이 구간이었습니다. 27일이. 이 구간에서 왜 매매를 진행을 했냐. 자, 그동안 내려오고 있던 구간이 여기서 지지라인을 받았다. 이 라인은 왜 어디서 지질까? 옆으로 쭉 가보니까 예전에서 뚫지 못했던 저항대 라인이라는 거예요. 저항대 라인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그 라인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구간.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그 라인까지 하락이 진행해서 이제는 이전의 저항대 라인이 지금 현재의 지지 라인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찍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표가를 780원으로 드린 이유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저항대 라인이겠죠. 새로운 저항대 라인을 형성시킨 구간, 그리고 그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고 한번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으로 목표가 라인을 설정을 시켰는데, 자, 올라오면서 목표가 라인을 돌파하면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역시 62동 평균선의 중장기적인 이 저항대 라인에 정확하게 걸치고 내려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차트의 구간이 정말 잘 맞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미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어요. 매수를 했고 매도를 진행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33%를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왜 내려가는 코인들을 또 한번 노려보냐. 지금 내려갔는데 예전의 라인, 우선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 밑에 라인만 좀 볼게요. 지지 라인을 보니까 지지 라인이 이 라인이었다가 그 라인을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오면서 하락 라인으로 바뀌고, 그런데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간이 지지 라인을 넓혀놓고 올려놓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횡보 라인 구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여기서 멈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바로 밑에 이 22동 평균선의 추세 중심선 라인이 버텨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추세 중심선 라인을 다시 한번 딛고 지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62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더 큰 수익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런 코인들을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조금씩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아닙니다. 사실 이 코인은 언제 공략하는 게 좋냐면 22동 평균선 지금 라인이 얼마냐면 685원 정도 되네요. 685원 이 라인을 딛고 지지가 나왔을 때, 양봉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쪽을 구간에서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1차 목표가는 조금 올라가서 62동 평균선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830원까지 가는 게 맞지만 조금 더 이제는 한번 저항의 돌파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돌파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이전에 음봉의 시작 지점이 910원까지 목표가를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0%, 여기서 한 40% 먹으면 이 코인으로만 바탕으로 해서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70%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매매를 진행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손절가 라인은 이 밑에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라인 결국 뚫리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되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620원대 라인으로 좀 가져가시고 이 안에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에서 정말 지지와 저항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번 달에 있었던 이 하락장 속에서 크로미아로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비트마루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목표가까지 달성시켰던 코인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 공략 코인 이제 엔진 코인입니다. 엔진 코인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뭐 게임 커뮤니티의 뭐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코인이고 자세한 건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 코인입니다. 시가총액은 한 2조 정도 이제 되는 그 정도 코인인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중 W자 바닥을 이제 그려주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장세가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살짝 눌림목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왼쪽 이 부분 보시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려줬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목 라인인데 목 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엔진 코인이 도달해 있는 자리가 기존에 목 라인을 들어가기 전 입구 라인인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로 이제 봤을 때 정확하게 0.2 라인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살짝 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 라인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천장 맞고 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기존에 1차적인 이제 요 매물대 라인이 여기 부근입니다. 여기 부근 0.382 여기 라인까지 한 3,200원 사이, 2,600원에서 3,200원 사이에 매물대만 안정적으로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기존에 언급드렸던 요 머리 헤드 앤 숄더의 어깨랑 목 위에 머리 라인까지도 충분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형 구간 2,400원 정도 부근 위아래 이제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 사이 잡고 매수하시는 거 이제 추천드립니다. 손절가 라인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상승을 시작했던 라인이죠. 약 2,000원 라인 손절가 라인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로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 라인 매물대입니다. 이 박스권 라인 매물대죠.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드린 요 박스권 라인 매물대에 이제 머리 뚫고 올라가는 요 순간
요 순간 여기 부근을 확실히 뚫고 올라간다 체크하시고 1차적으로 3,200원 익절가 3,200원 정도 잡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3,200원은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나머지 부분 익절하시고요. 3,200원 뚫긴 했는데 저항 맞고 살짝 내려왔는데 다음날 다시 뚫으려는 이런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하시면은 그 이상에서 자유롭게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한 디지털 자산인데요.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바닥을 만들어내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저희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진행할 텐데요.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타고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지금 반등 서막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